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명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이 되는 종목 있으시면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고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있죠.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생방송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요. 1.57%가 올랐습니다. 2,525포인트. 2,5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39%가 오른 72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오늘 꽤 강하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이 약간의 기대감을 좀 만들게 하는 그런 이제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어제 올랐죠.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반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과 협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관세 145% 높다. 이거보다 낮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했는데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나는 파월 의장을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동안의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푸시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만 좀 바꿔준다면 시장은 언제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올랐고요. 미국 증시는 연이어서 오늘 선물 지수가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나스닥 선물지수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죠. 선물지수가 2.8%나 올랐고요. 그리고 S&P 선물지수도 2.5%나 지금 현재 상승 중입니다. 이 분위기를 탄다면 미국 증시는 당연히 오늘도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약간 짐작해 두고 국내 증시도 이 초반부터 해서 약간의 분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죠.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은 1,970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죠. 443억 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반면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6천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에 대한 약간 의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주는 한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정, 자, 관세 협정이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내일 바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관세 협정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냥 상호관세 그대로 25%를 적용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격은 클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뭐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응을 그냥 맞대응을 강경하게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또 이제 미국한테 좀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상호관세 25%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 관세 그걸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관망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만 좀 풀려준다면 내일 이후로는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4월 중순쯤이죠. 4월 한 9일이죠.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을 때 이때도 시장은 결국 올라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고 결국 지금 시장이 또 올라왔고요. 2,450포인트 이 자리 위주로 너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는 이 상승의 흐름을 갖게 될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지금 흐름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2,500포인트까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 주변 개별주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면 물론 초기에는 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끌어가는 이 주도주, 먼저 시총 상위주들이 아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지금은 좀 좋은 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걱정들은 이제 한시름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보유 종목들 중에서 내 종목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은 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 라는 질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서 고민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7,500원 20%. 47,500원에 20%요. 예. 자, 이 종목을 보니까 3월쯤에 혹시 사셨나요? 이 종목은? 아니고 네. 제가 지금 5만 원에서 사가 10% 샀는데 추가 매수해가 지금 47,150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단가가 낮아진 거군요. 예, 47,500원. 그리고 지금 이제 비중이 현재 몇 프로이시? 20%. 예. 20%요. 그럼 47,500원에 20% 추가 예. 매수까지 하셨고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가온칩스가 예전만 해도 2024년도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정말 잘 갔어요. 예, 그 당시에는 AI 관련주 하면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제 그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RM이라는 회사, AI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회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이 파운드리 협력사란 말이죠.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한 번에 그 상승이 이후에 하락으로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음 상승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아직 올라가는 시세가 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 올라갈 때 가장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실적이 일단 겸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이거든요. 이쪽이 아마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온칩스도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 시장하고 반등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예. 네.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뭐 단가를 더 낮출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 정도까지도 이번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본다면 저는 목표가 5만 원까지 보신다면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계속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 관세 정책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라 어떻게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5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세요. 그리고 5만 원 오면 수익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5만 원에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한 6만 원 좀 보고 있는데 그리 5만 원만 보고. 차라리 그러면 5만 원까지 왔는데 힘이 이제 시세가 그때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절반은 줄이고 가세요. 그리고 6만 원까지 보든 이거는 한 번은 줄이고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차피 추가 매수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덜어내면서 가는 거죠.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이라고 보시고
그때 뭐 절반 정리하든 아니면 그때 시세가 좀 약하면 다 나오세요. 그냥 차라리.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G2 파워고요. G2 파워. 네. 네, 7,100원에 30%입니다. 7,100원에 30%요. 예,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계속 횡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좀 그래도 이거 한 11,000원, 2,000원까지는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매수를 해서 했는데 계속 7,800원, 8,000원 초반, 뭐 7,000원 몇백 원, 500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괜찮은 건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지금 드렸습니다. G2 파워가 네. 7,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제 뭐 지금 현재 수익 중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네네, 얼마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거 처음에 6,600원에 샀다가 아, 그래요? 조금 올라서 팔고서는 이제 그 뒤로 오르기 시작해서 막 이리저리 6,900원에 샀다, 7,300원에 샀다, 막 네. 이렇게. 일단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7,100원대 나왔어요, 이제. 일단 매매를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네네. G2 파워가 전력 관련주로 사신 거고. 그죠? 네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전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약간 테마를 좀 요즘에 타더라고요. 이 정책 테마를 좀 타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대선 후보 주자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AI 쪽에 대한 이 사업을 네. 좀 키워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전력 쪽도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도 같이 사업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태양광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보면은 이제 이 반등이 시세가 좀 나오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 네네.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G2 파워는 제가 볼 때는 이 거래가 아직까지는 거래가 아주 괜찮긴 한데요. 근데 이제 네. 지난번에 한번 거래가 한번 딱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제 올라가면서 9,000원대까지 맞아요. 떨어졌어요. 네, 이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래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네네. 오늘 올라가는데 거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이번엔 여기에서는 힘이 이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 아래쪽 보시면 작년이죠. 작년에 10월 네. 달부터 해서 올라갔을 때 보면 거래가 어때요? 연이어서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때와 거래를 보시면 이때도 거래가 잠깐 들어갔다 빠지니까 또 이렇게 밀렸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지금 자리면은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네. 지금은 테마성으로 주가가 또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서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지키는 이 상황에서 네. 7,500원 손절가 잡고요. 네. 지금 수익 이제 7,500원 내려도 수익이잖아요. 근데 비중도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네. 이쪽으로 8,000원 위로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저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세요. 8,000원이요? 8,000원, 네, 8,000원대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떨어질 때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8,000원 위로 반등 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세진 중공업이요. 세진중공업.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440원에 10%요. 8,440원이요. 예, 그럼 10%. 자, 지금 8,440원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죠? 예, 매수하고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예. 이 회사를 매수를 하신 이유는 어떤 것들 사셨어요? 조선주 때문에요? 예, 아니, 조선 쪽이, 그렇죠. 네, 조선 예, 쪽이 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도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아래에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보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일단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그동안 꾸준하게 쭉 올라갔죠.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 정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이 조선 쪽하고 이제 조선주 쪽에서 같이 봐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죠? 이 거래도 좀 작지 않나요? 평소에 보면은? 이 회사가 하정무에 비해서는 좀 이 회사가 지금 거래도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나오는 조정인지 아니면 이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조정인지 아직은 제가 볼 때 약간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조정일 수도 있어요. 이 거래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붙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거래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옆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보면 이제 힘이 만약에 빠진다면 아래쪽으로 크게 밀릴 수도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가를 8,000원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길게 끌고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권해드리지 않고 8,500원 위쪽으로 반등 주면 이때 그냥 단기 반등 이용해서 저는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앞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밀렸죠. 그죠?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나서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힘이 더 떨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500원 위로 반등 시에는 정리, 그리고 8,000원 손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나노팀. 네. 나노팀인데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금액이 17,500원에 10%입니다. 17,500원에 10%요? 예. 이게 산지 한참 됐어요. 1년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지금 방열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게 17,000원이면 상당히 지금 오래된 종목인데. 예. 한 1년 더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신데 중간에 보면 추가 매수를 혹시 하셨나요? 처음에는 한 9,000원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그만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한 5% 더 추가 매수해서 좀 더 가져갈까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인데요. 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작년 12월쯤에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이제 스페이스 X 여기에 이 캐필러 샘플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가 한번 딱 올라갔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일단 물론 방열 쪽 소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열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그 처치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건 맞거든요. 나노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저도 그걸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좀 지금 좀 침체기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말쯤에 스페이스 X 쪽과 관련해서 샘플링을 공급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샘플링을 공급했다는 건 어쨌든 이건 이제 좋은 뉴스긴 한데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상승에 대한 힘이 아직은 좀 없어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당연히 이제 매수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지 빠져나오기가 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그죠?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도 이 6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래가 너무 없죠. 이 회사 혹시 매수 금액이 좀 크신 편이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 크진 않으세요?
예, 한 뭐 1년 이상 가져갈까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야죠. 1년 그렇죠. 계속 떨어지면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나노팀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8,000원 위로 회복을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지금보다 예. 높게 하더라도. 그래서 8,000원 위쪽으로 회복이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 정도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셨으니까 8,000원 위로 회복됐을 때 그때 5% 비중을 추가 매수하셔야지 밑에서 추가 매수를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미 추가 매수까지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8,000원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더 기다리셔야 돼요.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건 꼭 8,000원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8,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수고 종목인가요? 많으십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요. 3,120원에 20%요. 3,120원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쯤에 사셨을까요? 샀는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되었어요. 네네. 그럼 지금 3개월 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단가가? 네, 조금 했어요. 떨어질 때. 그죠?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 지금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이주 회사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얼마 전에 그 주가 급락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네. 계열사가 지금 계열사의 파산 네.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제가 지금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뉴스는 있어요. 근데 네. 다산 네트워크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올라와도 수익에 대한 욕심을 이제 너무 크게 부리지 말고요. 저는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만약 통신 네. 장비 쪽이 좋게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 말고 다른 종목으로 보세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지금 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네. 또 이 파산에 대한 뉴스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계열사에 대한.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이번 반등 이용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욕심을 네, 내지 말고요. 혹시 죄송한데요. 네. 매수가까지는 좀 오겠어요? 지금 여기서의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매수가 정도에 있을 때 근데 안 나오면 또 빠졌을 때는 나중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반등 나오면 매수가 3,100원만 와도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20원 네네. 좀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명호입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센트론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격 비중은요? 10만 3,500원에 30%요. 10만 3,500원이에요? 네네. 아이고, 이것도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1년은 넘었네요, 최소한. 네. 그러면 그때 이거 한 번에 다 사셨나 봐요? 네. 한 번에 다 샀어요? 네. 뭐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후회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때 내가 왜 한 번에 다 샀을까? 만약에 네. 이거 조금만 만약에 한 5%든 10%든 그 정도만 샀다면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단가를 지금, 낮출 수 있는데, 그죠? 네, 내가 지금 아주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예, 이게 네. 그 당시에는 당장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는데 네.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 후회가 돼요. 네.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사면 지금 욕심을 또 조금 사면은 수익이 적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바이오 네. 시밀러라고 하죠. 이 복제약. 네. 이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약간이나와 관련된 그 트럼프 네.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된다? 복제약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역시 이 복제약 시장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후회가 되는 거죠.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네네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은 있으세요, 혹시? 해도 될까요? 한다면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한 20%는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다른 종목을 그만큼 못 사요. 그리고 이 종목 한 종목의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가 막 흔들릴 때 난 불안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내가 참고 견딘다. 견디고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저는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비중 20%까지는 필요 없고요. 일단 10%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 5만 원 아래쪽이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세트렌 제약은 5만 원 아래쪽, 지금도 5만 원 아래쪽이니까요. 한 번에 그냥 10% 다 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번 주 중에 뭐 5% 사고 뭐 다음 주에 5% 사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나눠서 조금씩 이제 사두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 한번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중간에 한번 점검을 받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나중에 한 6만 원 정도 오면요.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만 원이요? 네, 6만 원.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는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하고 시간이 아래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1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11번 출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역 센터 2층 202호 바로 스페이스 쉐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시장 변화가 정말 많은 장이죠. 이번 주에 또 관세 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자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도 이번 시장을 또 잘 따라잡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팁들 알려드리고 올 테니까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는 서울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 연결 쪽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또 연락을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유튜브 흥국 F&B예요. 1년을 버텼는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네요. 2,400원에
20%. 자, 2,400원 이 가격이 그러네요. 1년 정도 전의 가격이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그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그 커피숍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커피숍에서 제조해서 음료를 파는 것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 이제 음료를 직접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흥국 F&B의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음료를 판매하는 그 음료와 관련된 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지난 2024년도만 해도 6월 달에 강하게 올라섰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6월에 올라갔다가 계속 밀렸고, 그리고 거래 자체도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래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이 가격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은 2021년도의 최고점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매수하셨던 시기도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도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만큼의 반등보다는 이 고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매수가까지의 매도보다는 위쪽으로 제가 볼 때는 2,300원 정도의 가격이 오면 고점을 만들고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2,2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는 저는 탈출을 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2,200원 왔는데 시세의 흐름이 좀 약하면 그때 나오시고요. 만약 2,200원까지 왔는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좀 강하다. 그때는 2,400원까지는 보셔도 되게 괜찮아요. 하지만 2,200원 왔을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힘이 약하면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2,200원까지 일단 보유하고 저는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국 F&B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제철이에요. 매수한 가격은요, 28,800원이죠. 그리고 자, 비중이 10%네요. 자, 전략을 지금 문의 주셨는데 현대제철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이제 포스코 쪽하고의 어떤 이제 지분 투자죠, 미국 쪽에 그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철강주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도 지금 이제 둔화가 된 상태고,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쪽 이 철강 쪽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중국 제품들이 한국 쪽으로 좀 많이 몰려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철강사 가격이 지금 가격이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철강사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반등을 쫓아갔다는 게 좀 실패를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철강주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도 29,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28,000원 선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매수가가 28,800원이잖아요.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가는 28,000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뭐 매수가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욕심을 부려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8,000원. 그리고 이거 왔을 때는 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아래 전화번호 지금 나오고 있죠? 전화 연결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레이저 옵텍인데요. 네. 1,300원 10% 갖고 있습니다. 1,300원에 10%요? 네, 오늘 매수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해요? 오늘 매수했는데 손절을 또...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오늘 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아니고 화장품주 많이 가고 이제 이거 미용기구 네. 오늘 그 뉴스란에 보니까 뭐 새로운 미용기구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 샀거든요. 내려왔을 때. 평소에 근데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 평소에 이 회사를 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관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10,000원 미만에서 안 사다가 거래량 트이고 하니까 따라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그죠? 신제품이 지금 스컬피오, 그죠? 네네. 레이저 업텍에서 이제 의료진 대상으로 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이제 세미나를 개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거 보고 그죠? 있거든요. 네. 그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늘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걸 기다렸었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커질 수 있겠지만 이미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 좀 아쉽네요. 근데 오늘 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죠? 앞에서 보면 거래가요. 지금 네. 앞에서 이제 봤을 때 거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거래는 되게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렇죠. 그죠. 네네. 맞아요. 계속해서 매수가 몰렸다가 오늘은 매수가 좀 생각보다는 좀 적었단 말이죠. 지금 당장 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냥 손절가만 좀 잡고 가세요. 네네. 오늘 저가 가격이 9,390원 정도 가격인데요. 네. 그냥 9,400원을 손절가 잡고요. 네.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시에 나오면 되는데 저는 반등 나오면 1,300원 위로 한 1,4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네, 1,400원 정도. 네. 네. 이 가격이 도달이 안 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반등 나오면 1,400원 정도, 1,500원 잡죠. 네, 여기서 1,400원이나 1,5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네, 1,500원 목표가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네. 9,400원. 단기 대응만 하세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전략 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홍명멘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제일 일렉트릭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이 매수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880원입니다. 9,880원이요. 네, 10%입니다. 9,880원에 10%요. 네네. 자, 지금 이 회사를 지금 매수를 하신 게 9,800원대라고 하면 매수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네요. 네, 많이 됐습니다. 단가 낮춘 겁니다. 5%. 이거 단가 낮추신 거예요? 예. 자, 얼마 전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LA 산불 관련해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네요. 네네. 이건 테마죠. 테마로 올라갔던 거죠. 전기 배선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력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 회사들이 이제 떨어진 이유가 앞으로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앞에서 큰 시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세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네네. 구리 가격이 요즘에 올라가면서 뭐 이제 전선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전선 관련주가 움직인 건 뭐 얘네들하고 같이 또 봐서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일렉트릭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 이 정도 낮췄다면 저는 충분히 잘 낮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과거처럼 이제 강한 반등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0,000원 정도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참 가격이 비슷해요. 9,880원이나 10,000원이나 지금 120원 정도 차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저는 10,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여기서 매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정도면 어쨌든 이거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오는 가격이니까 이번 반등 시에 저는 10,000원 정도에서는 탈출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거 조정이 아직 끝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또 밀리면 또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반등 나오면 10,000원 정도에서 탈출하자는 거죠. 네. 저는 10,000원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이 회사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가 많이 달렸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제가 봐야 되는지.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전날이나 그 전보다 거래가 많지만 자 보세요. 4월 10일 날 목요일 날 거래가 오늘 거래보다 더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신호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신호인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뭔가 재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붙어서 반등이 나온 건데 이런 케이스들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같이 반등 나왔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선. 바닥에서 저점에서 뭐 거래가 들어오는 거. 근데 보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래라면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거래가 많은가요? 이렇게 보니까 또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최근에보다는 거래가 많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거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거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일렉트릭은 이 거래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10,000원 정도 저는 목표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9,500원에서 그러면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9,500원이요? 매수가 10,000원이나 9,880원. 그 9,500원하고 큰 중요치 않아요. 그냥 매수가 회복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된 유닛은 좀 봐달라고요. 유닛은? 그게 한 7, 8년 됐어요. 7, 8년이 되셨어요? 예. 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500원에 네, 비중. 5,500원하고 20%요. 5,500원이요? 그게 7, 8년 전에 한참 올라갔고. 와, 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이거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잖아요, 한 번도. 유상증자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이 회사 제가 지금 좀 좋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이건 너무 높아요. 네. 너무 심하게 높은 거라. 거기다가 지금 유닛은 지금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올라오죠? 정책주로 올라가요. 예, 정책주로 올라오고. 그래서 원래 그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 정책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이 정책주로 맞물려서 올라간다면 시세는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0년, 2021년도의 가격까지 올라오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그것도 좀 힘들죠. 왜냐면 적자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위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방법은 이거예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단기에 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1,5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밀리면서 1,000원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볼 게 아니고 나중에 2,000원. 2,000원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3,000원을 볼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2,000원까지는 저는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2,000원까지 가지고 네, 맞아요. 2,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중간에 점검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가요?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물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애초에. 근데 풍력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근데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000원까지는 저는 가져가자는 거고 이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자는 거죠. 네, 지금은 보유하고 계세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세트랙 I요. 세트랙 I. 매수 가격 비중은요? 비중은 10%고요. 네. 5만 원이요. 5만 원? 네. 자,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오래된 건가요? 한 2달인가? 얼마 안 됐는데. 2달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셨고 그냥 매수하고 나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죠?
2달 전. 추가 이게 좀 더 내려서 추가해서 조금 했어요. 그래갖고 53,000원 100원이었는데 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네. 이 회사를 어떻게 사셨어요? 방송 뭐. 그렇죠. 네. 평소에 알고 있던 회사는 아니죠. 네네네. 그거 봐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세트레가이를 이 가격에서 평소에 네. 알고서 매수를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우주 관련. 우주 관련. 인공위성. 그죠?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인공위성 쪽에서 이제 중소형 위성 이쪽 사업이 앞으로 또 이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근데 이 회사를 이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면 너무 비싸게 산 거죠?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왜 이 가격이었을까? 지금 위쪽 보면 사고 나니까 6만 원 좀 넘기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올라갈 때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네, 안 팔았어요. 그때는 이게 좀 내려. 초보시구나.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도 원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못 팔고 또 손실이 나면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최저점에서 팔아요. 이게 세트레가이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가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차트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트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가격이에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55,000원 부근에서 이 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이 가격이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밀려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을. 그죠? 그럼 이 회사는 55,000원이라는 가격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가격은 좀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가격이 진입을 하면 매도를 한 번쯤은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개념을 그 개념 없이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빠져버린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네. 손실해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이 아니라 뭐 본전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회사도 5만 원까지 다시 지금 당장 올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여요. 일단은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48,000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네. 48,000원 정도 오면 그때 좀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목표 가격은 48,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3만 원, 그때 3만 원대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그럼 물을 탄다든가 이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손해가 더 커지잖아요. 내가 샀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잘라야 돼요. 매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손절이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올라갔을 때도 잘 못 팔면 또 떨어질 때도 또 못 팔아요. 손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손절 가격은 42,000원이고 목표 가격은 48,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시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